자, 사회문화 구해 스케일의 개념과 관련된 글이야. 자, 일단 스케일은 동그라미쪽으로 스케일, 뭐 우리말로 하면 뭐니? 스케일이. 뭐 규모로 볼 수 있지. 규모, 그렇지. 규모야, 규모. 크기. 자, 지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지리학에서, 그럼 사회지리학은 어떤 일을 하니?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사회지리학인 거지. 사회지리에 대한 학문이야. 자, 여기에서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본 개념 중 하나이다. 이 스케일을 통해 뭐 할 수 있어?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대. 자, 스케일은 우리의 지리적 상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지리적 상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케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상상을 해야겠지.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자, 그래서 상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지리학에서 스케일은 논쟁적인 개념으로 스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시 스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스케일의 개념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지. 부정 표현이니까 확인을 해놔야 되겠어. 자, 많이 알려진 스케일 개념은 지도학적 스케일이다. 지도적인 스케일이지. 지도학적 스케일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지닌 길이나 질량과 같은 특성을 크기로 드러내기 위한 양적 측정 단위이다. 다시 지도학적 스케일은 뭐래? 양적 측정 단위가 되는 거지. 이건 양적인 거야. 양적이 아니면 반대말은 뭐니? 질적인 거지. 얘는 양적인 거야.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지닌 길이나 질량 같은 특성이지. 길이, 질량. 길이는 말 그대로 길이고 얼마나 기냐. 질량, 얼마나 무겁냐. 자, 이런 양적 측정 단위다. 공간과 시간을 양적으로 관찰하려면 반드시 특정한 단위로 나누어 측정해야만 한다. 스케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이주민의 주거지를 연구한다면 이들의 주거지 집중 형태를 지도로 재현할 때 특정 거리, 양적인 거겠지. 도시, 대도시권 등의 스케일을 고려할 수 있다. 다시 이주민들이 어떤 거리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사냐, 어떤 도시에 사냐, 어떤 대도시권에 사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스케일을 고려할 수 있다. 질적인 척도로서 질적인 거니까 내용이 달라진 거지. 끊어주자. 얘는 질적인 척도. 질적인 척도로서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스케일로는 위계적 스케일이 있다. 그래서 위계적 스케일은 질적인 척도로 볼 수 있어. 우리 위계라는 것은 위치, 계층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 위계적 스케일은 지도학적 스케일보다 질적이고 수직적인 범위를 지탱하는 수직적. 위계가 있으니까 수직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수직적 범위를 채택하며 그 범위는 신체, 가구, 지역사회, 도시, 나아가 지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구와 같은 좁은 범위의 스케일은 가구는 좁은 범위지. 이런 좁은 범위 스케일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으며 뭐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 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렇구나. 뭐 확인만 해두자. 가구는 뭐 하기 좋아? 가족관계 변화. 다음에 지역사회는 뭐 하기 좋아? 문화적 갈등.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스케일 개념은 다양하게 이해가 된대. 스케일 개념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다양하게 이해되는데 학자들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현상을 여러 스케일로 분류를 하고 차별화해서 명료하게 관찰 측정하고자 한다. 내려가서. 자, 스케일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이다. 그럼 일단은 요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거지.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요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뭐 있다는 입장이 있을 거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입장도 있겠지. 자,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주의적 관점 동그라미. 구조주의라면 뭔가가 만들어졌다, 조성되었다 이런 의미야. 구성되고 조성됐다, 구조주의.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물질적 현상은 어떤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 구조화되고 있다. 다시 한번 구조화되고 있어. 뭐가 구조화되고 있어? 그렇지. 사회적 물질적 현상은 구조화되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서. 그럼 어느 게 영향을 주냐면 규칙성이 사회적 물질적 현상을 구조화한다는 얘기지. 그치? 어떤 규칙이 사회의 물질적 현상을 구조해. 이에 영향을 받은 게 테일러야. 그럼 테일러는 어쨌든 구조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건 잡을 수 있겠지? 테일러는 구조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규칙성에 따라 사회적 물적 현상이 발생한다. 자, 테일러는 자본주의의 생산활동과 조직화는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여기 보면 자본주의 생산활동과 조직화가 있어. 다음에 스케일이 있어.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어.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니? 이 세 개 중에서. 그렇지. 스케일이 어디에 영향을 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지. 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화가 되지, 무엇이? 자본주의의 생산활동과 조직화가 구조화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글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열렸어. 이렇게 됐니? 이런 것들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서 읽어줘야 돼, 이렇게. 자,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다시, 스케일이 실제한다는 거지. 스케일이 있어야지만 시스템 만들어주고, 이 시스템에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활동 조직화가 구조화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하는 요소다. 여기 밑줄 쳐자. 그러면 테일러는 스케일이 실제한다는 입장이지. 그치? 테일러는 구조주의에 따라서 실제한다는 입장이야. 자, 이와 다르게 스케일을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다시 한번 스케일을 어떻게 보기도 해?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다. 무엇이 스케일이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테일러는 입장이 두 가지인 거야. 테일러 입장이 두 가지인 거야. 스케일에 따라 모든 게 만들어진다. 이게 첫 번째 입장. 또 다른 입장은 사회적 구성에 따라 가지고 스케일이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있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잘 읽어둬야 돼. 자, 계속 보자. 그러니까 이거 정리 좀 해볼까? 첫 번째. 첫 번째는 스케일이 모든 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스케일은 결과물이라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 모두 테일러 입장이 되는 거야. 이거 됐니? 스케일에 따라 모든 게 만들어졌다가 첫 번째. 다음에 모든 것에 따라 스케일이 만들어졌다가 두 번째. 두 번째. 자, 스케일이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거나 스케일에 어떤 고정된 계층이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순간들과 맥락의 산물이 스케일이라는 것이다.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적 범위, 요 미술치자. 이게 아마 첫 번째 입장이 되겠지? 혹은 어떤 고정된 계층이나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순간들과 맥락의 산물이다. 산물이라는 말은 결과물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게 1번과 관련된 얘기였다면 여기 2번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보지만
스케일의 본질을 다르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그랬어. 자, 그럼 여기 끊어주고. 그러면 스케일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보지만이라는 건 이건 공통점이지. 앞에 나왔던 테일러의 공통점이야. 그런데 스케일의 본질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얘기야. 스케일의 본질은 다르게 바라본다. 대표적으로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을 들 수 있다.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은 앞에는 구조주의였지. 이건 포스트 구조주의야.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은 스케일이 특정 사회 공간적 관계와 질서화에 대한 관념적 제한물이라고 이해한다. 다시 한번. 사회 공간적 관계와 질서화에 대한 관념적 제한물, 관념적 제한물. 관념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추상적이라는 거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스케일이라는 얘기야. 자, 스케일에 대한 선험적 의미도 부정하고 스케일의 실제도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선험적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우리 선험의 반대말이 뭐니? 이 단어 알아야 돼. 선험의 반대말은 경험이야. 선험이라는 게 경험 이전이란 뜻이야. 먼저 선자를 써, 먼저 선자. 요거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요 앞에 나왔던 테일러는 스케일이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중에서 테일러는 스케일이 실제한다는 입장인 거지. 그렇지. 실제한다. 반면에 포스트 구조주의는 그렇지. 실제를 거부하는 입장인 거지. 그렇지. 얘 둘은 서로 입장이 달라. 구조주의적 관점과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은 서로 관점이 다른 거야. 본질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지. 스케일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니까. 자, 그리고 그래도 공통점 있지? 스케일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보고 있는 건 공통점이야. 자, 그리고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적 실천과 담론이 어떻게 스케일을 만들어내는지 여기에 초점을 둔다. 얘도 스케일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실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이거 됐니? 오케이. 자, 스케일이 실제 하는 것이든 아니든 실제 하는 거 앞에 테일러 아니든 뒤에 포스트. 자, 스케일은 사회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이다. 이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사람의 기본 입장인 거지. 자, 더구나 우리의 지리적 상상은 그 자체로 스케일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다. 우리의 머릿속은 스케일에 따라 조직화가 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뭐 구성이 된다던가, 지역별로 구성이 된다던가 이런 스케일이 있겠지. 자, 스케일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 우리의 공간적 지각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다. 스케일로 조직화된 지리적 상상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실세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겠지. 우리 도시 하면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있고 농촌 하면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스킬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특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기술적 진보, 개방성, 다양성, 세련된 문화 등과 관련이 있고, 농촌은 폐쇄적이고 협소한 공동체 등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자,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인식은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글로벌 흐름은 농촌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즉 글로벌 흐름이 바꿔 얘기하면 시대의 흐름, 사회의 흐름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 농촌 도시에 대한 스케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 농촌 또한 자본의 흐름에 얽혀 있고 현 세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동과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이기도 하다. 농촌도 달라졌다는 얘기네.
사회지리학은 상이한 스케일에서 상이하다 뭔 뜻이야? 상이하다가 뭔 뜻이니? 오, 정반대. 응, 응.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사람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우리가 사회적 준조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 모습이 형성, 전개되는 맥락을 연구한다. 스케일은 연구의 대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이다. 사회지리학에서 스케일 개념의 적용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국제적, 지역적 사회 변화를 특정한 입지와 장소에 위치시키고 그 입지와 장소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변화시키고자 한다. 끝. 특별한 건 없지. 스케일 개념 차이. 그다음 스케일이 실제 하냐, 실제하지 않느냐. 뭐, 이 정도 내용까지 글 좀 읽어보면 되겠어. 자, 들어가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스케일을 활용해 역사적 사건 나왔니? 역사적 사건? 이런 거 없지? 지어주고. 다음에 2번. 스케일 개념의 의미 변화를 통시적 뭐였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을 했니? 아니지. 몇 년대는 어땠고, 몇 년대는 어땠다. 이런 거 아니지. 다음에 3번. 스케일 개념 이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 거? 맞지? 그렇지. 스케일에 대한 이해, 개념에 다양한 논의가 나왔어. 답은 3번 답이 되겠다. 바로 넘어갈까? 넘어가자. 자, 사회지리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 1번. 우리가 공간을 지각할 때 스케일을 통해서 사고한다. 그렇지. 도시 혹은 농촌 이런 것들 스케일을 통해서 사고를 했어. 동그라미. 다음 2번. 스케일의 본질에 대한 합의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 이거 합의가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스케일 개념이 합의가 됐댔어? 안 됐댔어? 안 됐지, 그렇지. 그렇지? 합의된 개념적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 합의된 게 없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나머지도 읽어볼게. 자,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의 사람 간 관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고 아까 끝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지? 그렇지? 마지막 단락 시작 부분에 상이한 스케일에서 사람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뭐 나왔었지, 그렇지? 그대로 나왔지. 동그라미. 다음 스케일을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위한 기본 개념으로 활용했지. 다음 5번 스케일 개념을 적용해 특정한 입지 장소에 대한 우리 지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거 마지막 문장이 나왔으니까 더더욱 잘 기억나겠지? 넘어갈까? 자, 다음 3번. 기억과 니은을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 일단은 기억은 지도학적 스케일이고 양적 측정단이었지. 이건 양적인 거야. 다음에 니은은 위계적 스케일이고 질적이고 수직적인 거였어. 이거 됐지? 1번 읽어보자.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스케일을 수직적 나왔으면 이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지리학적이야, 위계적이야? 위계적이지, 그렇지. 계층이 있으니까 위계적이야. 이건 니은에 대한 얘기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둘 다 잘못된 말이지. 이건 니은에 대한 설명이야. 수직적이니까 니은. 다음 2번.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스케일을 통합한다. 뭐 스케일 통합 얘기 있었나?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지워주고. 다음 3번. 반드시 공간이나 시간을 특정 단위로 나눠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음, 이거 얘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 음. 여기가 나왔던 게, 이건 가장 앞에 나왔던 건데, 여기 나왔구나, 여기. 공간과 시간을 양적으로 관찰하 반드시 특정한 단위로 나눠 측정해야만 한다. 하고 나왔던 이 지도학적 스킬 얘기네. 그치? 니은은 아니고 이건 기억 얘기였어. 다음에 4번.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에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킨다.
수준이니까 뭐 위치 수준이잖아. 이건 기억이 한 니은이야. 수준이 나오면. 아니, 이해를 해봐. 수준. 지금 니은 얘기지, 그렇지, 니은.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맞는 내용고 답은 4번이 답 되겠네. 답맞아 5번. 대상의 현상의 지인 특성을 드러내는 양적 측정의 양적이면은 기억 니은 중에 기억에 대한 얘기였지. 니은은 질적이었으니까. 3번 됐어? 오케이. 다음 4번 넘어가자. 자, 보기와 A 입장에서 윗글 가나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의 A 입장에서 가와 나에 대해서. 가와 나를 보니까 가가 테일러고 구조주의적 관점이었지. 얘는 스케일이 실제한다는 입장이었어. 반면에 나는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이고 이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 스케일은 실제하지 않는다. 공통점은 스케일은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본다. 이건 공통점이었어. 그렇지. 본질만 다르다. 자, 들어보자. 자, A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 자, 스케일에 대한 정치 경제적 접근은 정치 경제적 과정이 스케일을 어떻게 구성하여 스케일이 실제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다시 얘는 어떤 입장이에? 정치 경제적 과정이 스케일을 구성한다는 얘기니까 스케일이 구성된다는 입장인 거지. 스케일을 결과물로 보고 있어, 얘는. 그렇지? 다음에 스케일이 실제 하는지니까 얘는 실제를 한다는 입장인 거지. 그럼 얘는 가와 나 중에서 테일러랑 포스트 구성주의 중에 구조 중인가? 그 중에서 누구 입장을 했어? 가나 중에서. 그렇지. 가와 관련 있다는 것이지. 가와 관련 있어. 자, 예를 들어 글로벌이라는 정치 경제적 힘이 국지적, 지역적, 지구적 같은 스케일을 형성했고 글로벌 자본은 지구적 스케일과 대도시권 스케일 모두를 자본 축적에서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 1번부터 보자. 자, A 입장에서 봤을 때 스케일은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데 보기가 스케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야? A의 입장은 스케일이 있다는 얘기였어, 없다는 얘기였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있다는 얘기야. 어?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럼 스케일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 적절하다라는데 이게 지금 보기는 정치 경제적 과정에 따라 스케일이 만들어지는 거지. 스케일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1번을 지어줄 수가 있겠어. 1번 됐어? 다음 2번. 글로벌화가 스케일 형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영향을 줬지? 다음 가처럼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 하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스케일이 실제 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2번도 됐니? 어. 실제하는 요소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가 돼야 돼. 보기는 실제한다는 입장이었어. 다음 3번. 스케일을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하는 것이지. 보기 입장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스케일을 관념적 제한물로 한정해서 이해하면, 이거 적절해, 적절치 않아? 보기 입장에서는? 다시. 나는, 걔네 입장은, 포스트 구성주의 입장은, 스케일이 있다는 입장이었어, 없다는 입장이었어? 없다. 그렇지. 나에서는 스케일이, 이거, 스케일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관념적인 걸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이것도 됐어. 오케이. 됐으면
넘어갈까? 넘어가서. 자,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위한 내용인데 적절 찾는 것. 보기 읽어보자. 영국에서 농촌은, 농촌에 대한 얘기네. 평화로움, 조용함,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불변의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갖는다. 이러한 농촌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도시에서의 사회관계가 갖는 인공성, 경쟁성과는 달리. 그럼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인공성, 경쟁성이 있는 거지. 자, 이거와는 달리 더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자, 더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람들이 은퇴한 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동기가 된다. 영국은 그렇구나. 시골 내려가 살려고 하는구나. 자, 영국에서 농촌이 도시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산업혁명에 영향을 줬다. 산업혁명 밑줄 치고, 그럼 이것이 영향을 끼친 거지. 이것이 농촌의 이미지에, 이 산업혁명이 도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 거야. 자,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 변동에 대한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 농촌은 도시의 반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스케일이 잡힌 거지. 그렇지?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영향을 끼쳤어. 한편 끊어주고 1990년대부터 상당수의 이민자가 이주한 아일랜드 농촌 마을에서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연구한 최근 논문에서 이러한 긍정적 반응은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했다가 이게 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야. 농촌에. 세계 시민주의는 세련됨, 개방성,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람 및 경험에 대한 관용 등의 관념을 연상시킨다. 자, 어쨌든 보기의 내용을 따르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이거야. 자, 됐으면 1번부터 보자. 적절 찾는 건. 자, 영국의 도시와 농촌에 대해 사람들이 특정한 이미지를 갖는 것은 스케일로 조직화된 지리적 상상의 산물이다. 그렇지. 지리적 상상의 산물로 볼 수 있겠지? 그다음 2번. 영국에서 도시와 농촌을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은 스케일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공간적으로 차별화해서 이해하는 거 맞겠지? 차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도시 농촌을. 2번도 동그라미. 그다음 3번. 아일랜드 농촌에서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 이것은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인식이 농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군. 맞니? 반응해? 패스? 자, 다음 거 먼저 봐, 그러면. 다음 거 먼저 봐. 자, 영국에서 도시와 반대되는 농촌의 이미지가 사람들이 은퇴한 후 도시에서 농촌에 이주하는 동기가 됐지. 그렇지. 그러면 지리적 상상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에게. 그렇지. 동그라미. 다음 5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 변동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농촌이 도시의 반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스케일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지. 사회적으로 이제 스케일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은 답이 3번이지. 보면은 여기 다시 와봐. 이 부분 보여봐. 한 편부터 다시 와봐. 한 편. 1990년대부터 상당수의 이민자가 이주한 아일랜드 농촌 마을에서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연구한 최근 논문에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이민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3분 다시 보면 아일랜드 농촌 마을에서 이민자에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랬지? 그렇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자, 이런 것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인식이 농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이 있겠지. 세계 시민주의. 답은 3번이 답이겠다. 문제 6번 보자.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거. A를 보면 뭐라고 나와있니?
얽혀. 농촌 또한 자본의 흐름이 얽혀 있지. 자본의 흐름. 어떤 추상적인 흐름인 거지, 자본의 흐름. 여기에 얽혀 있다. 그러면, 그렇지. 1번, 관련되어 있다, 이러면 되겠지. 여기까지.